2023년 12월 23일입니다. 우리 팬분이 제가 모자 하니까 모자를 귀 덮은 모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목도리도 그렇고 장갑도 그렇고 또 장갑하고 목도리 보내주신 분도 있어갖고 근데 견딜만 합니다. 아주 따뜻하게, 너무 겨울을 아주 따뜻하게 보내는 것도 그렇죠. 적절하게 겨울을 보내는 게 제일 좋죠. 자,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죠.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오늘, 내일, 내일, 오늘하고 이러면 날이 이제 평년 기온으로 올라가니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어제 YTN에 출연했을 때는 반달리즘 범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전혀 그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 한국경제신문 같은 데에서 단독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경복궁 낙서범이 가출팸 소속인가? 이렇게 추정 기사죠. 모텔촌 써내렸다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 그 17살짜리는 불구속입니다. 구속이 안 됐어요. 사실 그것도 사실은 좀 불만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이제 모방범인 20대는 구속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소년범에 대한 일종의 특례죠. 가능하면은 구속 안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 자체는 사실 그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여럿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긴 전제가 이거예요. 어떤 이 팀장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인지 어떤 누군가가 17세, 16세, 특히 이제 17세는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애죠. 그러니까 이제 가출 청소년을 꼬셔서 이제 경복궁 담벼락하고 서울경찰청 동문 쪽에 낙서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건의 중심을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가능성, 사실 저는 일단은 이 팀장이라고 하는 텔레그램으로 특정한 어떤 영화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백만 원을 주고 시켰다고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저는 계속 그 퀘스천 마크가 들었던 게 가공의 인물이 아닐까, 짜고 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은 이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일단은 YTN에 출연했을 때는 왜 그러느냐, 그 이동 시점 자체, 즉 말하자면 영추문 쪽에서 세종대왕상으로 이동했다가 서울경찰청 동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실제로는 현장의 상황을 눈앞에 본 듯이 확인하지 않고는 사실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텔레그램으로 시키면서, 야, 너 경복궁에 낙서해서 찍어보냈어? 야, 그러면 저기 세종대왕 쪽에 해. 근데 거기 경찰이 많은데요? 그래? 그러면 서울경찰청 동문 쪽으로 가서 낙서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뭐 돈 뭐 이렇게. 근데 애초에 세종대왕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영춘문으로부터 낙서를 하고, 만약에 영화 공짜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담벼락에 이걸 공짜라고 하는 걸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세종대왕 쪽에 노이즈 마케팅으로 했다고 하면은, 왜 갑자기 서울경찰청 동문 쪽이냐 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거기 말고도 예를 들면은 KT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연합뉴스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러니까 이제 굳이 몇 건물 쪽을 넘어갔고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그거를 낙서를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즉 그거는 사실 범인 혹은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거기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 팀장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실은 그러니까 이 17, 16짜리 혹은 뭐 얘들이 이것을 꾸며냈을 가능성. 사실 그게 어렵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6짜리가 다른 어떤 대포폰이라든가 이런 뭐 그냥 다른 어떤 폰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마치 누군가가 시킨 것처럼 얘기하고 돈 붙이고 뭔가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지금 제가 여기 이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뭐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지금 필요한 거는 대포통장 하나밖에 더 있나요? 대포통장 사실은 뭐 의미가 없죠. 그거야 뭐 어떤 노숙자라든가 이런 뭐 17살이가 그걸 못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 그런 거죠. 17살짜리가 자기 애인하고 돈 벌기 위해서 수원에서 택시 타고 와서 이거 하고 이 팀장이라고 하는 애가 시켜갖고 가져갔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경찰이 잡고 나니까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팀장이 한 거예요. 이 팀장이 시킨 거예요. 제가 뭐 보세요 텔레그램 뭐 보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잡힐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근데 이럴 순 있죠. 그 17살짜리 16살짜리가 이걸 낙서를 하고 무엇인가 갔는데, 이제 이게 뭐 일부러 어떤 걸 이 얘기는 작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가짜로 이렇게 무엇인가 만들기에는 만약에 안 잡히면 되지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차피 CCTV도 있고 본인이 잡힌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 팀장이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을 세워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팀장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17살짜리는 불구속돼 갖고 지금 어디든지 몰라요. 왜? 아니 그냥 풀려났어요. 16살짜리는 걔는 아예 구속도 안 됐고 체포됐지만 다시 풀려났고, 그리고 17살짜리는 아예 소위 가출한 청소년이니까 소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16살짜리도 사실은 학교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 가출했다고 뭐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이런 어떤 반달리즘 범죄, 소위 그 작정하고 달려드는 반달리즘 범죄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너무 그 접근하고 체포하고 다루는 어떤 수사의 수준과 범죄 인식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결국은 문화재청 이거 복구하는데 개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실제로는 뭐 복구 비용을 몰아내게 할 수도 없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실제로는 범인을 결국은 잡았지만은 불효 상태인 거고, 다시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할까요? 이 17살짜리가? 또 도망 다니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팀장을 못 찾게 되면 영원히 미궁인, 그냥 미제 사건이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애초에 지난 초기에 왜 반달리즘 범죄의 특성이라든가 반달리즘 범죄를 하는 어떤 범죄자들의 퇴행적 특성이라든가 청소년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누군가 시켜서 교사했을 경우에 특징, 이런 것들을 몇몇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오늘 내일이라도 경찰이 바로 이 팀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말이에요. 왜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은 추적하기 수도 없고 하기도 힘들고, 또 일단 대포 통장도 실제로는 대포 통장의 소유주가 계좌죠. 누군지 모르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 그 대포 통장의 소유자를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복궁에서의 반달리즘 관련된 범죄를 그냥 단순한 경복궁 낙서범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도경찰서 애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 같다. CCTV를 통해서, 사실 CCTV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경복궁역에서 6번 출구라고 하는데 동문 쪽에서 바로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 CC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택시의 번호, 인적 사항만 확인했으면은 금방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어차피 내렸다 하더라도, 모텔촌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탐문을 해야 되잖아요. 내린데 어떻게 내렸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체크카드를 거기서 쓴 그 체크카드를 통해서 역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 것은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저는 어떤 CCTV를 계속 찾았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찾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많이 늦은 것 같고, 지금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단독 기사는 경복궁 낙서범 가출팸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범행 후에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숙박업소가 있던 모텔촌, 거기로 갔지. 거기가 주로 이제 가출팸 10대들이 있는 곳이다. 비행청소년과 가출청소년것이 있는 유흥가다. 라는 것만으로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한국경제신문에서.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출팸에 속해서 그 범행을 저질렀다. 사실 근데 그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은, 얘들이 가출팸에 있는 것과 누군가가 이 팀장이 얘들을 사주해 갖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돈 벌기 위해서니까 얘들이 가출팸이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은 범죄에 그것이 얘들이 곧 이 낙서 범죄, 반달리즘 범죄에 매우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경제에서는 이 기사를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런 거예요. 이들이 내린 매산동은 비행청소년과 가출청소년들의 집결지다. 이들이 주로 술 먹고 몰려다닌다. 그런데 이게 몰려다닌다. 그런데 그것과 반달리즘 범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접점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들이 무엇인가 진짜 작정을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좀 했을 경우라고 하는 것과 또 만약에 서로 이 가짜로 이 팀장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제 계속 걸리는 건 그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는 왜 이 팀장이라는 애가, 예를 들면 진짜 이 팀장이라는 애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불법 영어 다운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한 거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불법 사이트가 홍보가 되겠느냐? 홍보가 된다 한들 어떤 이득을 더 얻겠느냐? 어차피 불법 사이트고 그 사이트는 그 불법 어떤 데에서는 다 아름아름 다 아는 건데 여태까지 했던 대로 하지 굳이 자기가 돈을 써갖고 몇백만 원이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어떤 애한테 그걸 시켜서 그것도 어제도 5만 원을 10만 원이 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애들은 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애들이 철도 없고 그러니까 했겠지. 그리고 설마 걔네들은 이 팀장이라는 애는 설마 하겠어? 라고 했는데 진짜 해갖고 자기들도 당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야, 니네 망했다. 더 도망 다녀라. 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팀장은 존재하는 거고 이 팀장이라는 애가 사실은 그냥 5만 원 조금 주고 해든 안 되든 그냥 장난 삼아서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니까 그랬다.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장난 삼아 했다 그러는데 사건이 너무 커졌으면은 이 팀장이라는 애는 야 니네 도망다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죠? 그냥 딱 끊으면 그만이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겁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이 팀장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처럼 특정한 어떤 불법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제 기억으로는 별로가 아니라 거의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 그러고 그런 효과도 없고 효용도 없고 굳이 왜?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추정이고 실제로 이 팀장이라는 건 저는 지금 상황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얘들이 수사가 시작되니까 나중에 야 도망 다니라고 써갖고 가짜로 텔레그램에 한 거다. 왜냐? 잡힐 수도 있으니까. 왜냐? 17살짜리가 가출도 했고 그런 애들이라고 하면 이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아보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이런데 낯설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17살짜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가 가서 낙서를 이렇게 하죠. 응? 해면 모르지만은 마치 누군가가 시킨 것처럼 이렇게 이 앞뒤를 맞춰갖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17살짜리의 이런 17살인데 그때 애들에도 이런 종류의 일종의 그 조작되고 가공된 범죄들도 실제로는 꽤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켜서 이 엄청난 일을 어떤 이 팀장애가 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의문을 갖고 상당한 부분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이 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팀장이 은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이 아이가 17살짜리가 만드는 가공의 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 팀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팀장은 뭔가 나이가 뭐 있고 성인이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어떤 애 혹은 어떤 애들인데 그 가출팸이든 어쨌든 그쪽에서 관련된 어떤 뭐 비슷비슷한 어떤 애들이고 그걸 가지고 장난 삼아서 뭘 했던 그런 거다. 그래야지 이게 성립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여자애는 이제 뭐 사실 심심하니까 데리고 따라왔을 수도 있고 그러고 오히려 반대로 이 여자애가 무엇인가 더 주범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사실 그 여자애가 뭐 여자친구가 이렇게 따라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한 것은 16살짜리가 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반달리즘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범죄적 구성을 우리 경찰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지금 17살짜리도 결국은 불구속으로 놓쳐버린 거고 이 팀장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개고생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뭐 다른 건이 저희 증거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제 판단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사실 한두 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몇 개 더 확인한 후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얼개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다시 구성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뉴욕 경찰 178년 역사상 최초의 한인 총경, 그것도 여성이 총경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허정윤 경정입니다. 사실 미국 경찰이 한국인이 미국 경찰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되는 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위직까지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메트로폴리탄의 NYPD 같은 형태의 이게 1845년에 설립됐습니다. 미국의 뭐 가장 빠른 건 보스턴 경찰이라면 보스턴, 시카고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도 유래 있는 경찰. 그 뒤에 이제 뭐 뉴욕 경찰도 있지만 뉴욕 경찰은 36,000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찰 일반직은 19,000명이니까 약 55,000명 정도인데 이 허정윤 이제 총경 승진자가 최초죠, 최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시험 승진은 없습니다. 다 근무 평가입니다. 늦어도 사실은 많이 늦었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 이민사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1998년에 경찰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좀 여러 한국인들이 경찰에 좀 많이 들어가서 미국 내에 있는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권익 이런 걸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다시 또 소개해드릴 일이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뉴욕 경찰 최초의 한인 총경 허정윤 경정입니다. 축하합니다. 178년 역사상 최초로
자, 사실 그 G드래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도 처음에는 MBN인가 아니면 저기 채널A에서 G드래곤에 출두할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건 뭐 시민들 앞에 아무리 자기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라고까지 했습니다만 그 이상은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고하자. 어쨌든 근데 대부분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설레발 쳤던, 그리고 너무 증거도 없이 아니면 어떤 것도 없이 했던 여러 그 공중파든 종편이든 언론들이 이제 사과를 해야죠. 그 중에서도 이 JTBC의 사건 반장 양원보 반장이 하는 사건 반장이 사실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과가 이게 사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건 반장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경찰 수사 초기 저희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G드래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내용을 전해드린 게 사실이다.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게 뭐죠?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JTBC 사건 반장이 이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도 일으키고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이제 한강 손정민 사건에서 보여준 상당히 그 부적절한 방송 태도라든가 패널들의 그런 뭐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죠. 특히 이제 마약 사건, 연예인 마약 사건에서는 너무 질에 앞서간 부분, 특히 이제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마약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약 수사의 걸 다룰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뭐 경찰 출신이든 뭐 변호사들이라든가 뭐 소위 뭐 기자들 이런 사람들 뭘 알겠습니까? 거기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런 방송을 하니까. 또 JTBC 자체도 사실은 이런 사건 사고 부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들, 차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청조가 법정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남현이한테는 사기를 위해서 접근한 거 아니고 또 부풀려진 면이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이런 거죠. 미안하고 인정하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부풀리고 이런 것들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남현이한테 접근한 것은 남현이를 사귀시려고 한 거 아니다. 보통의 사기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엉겨붙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죄를 작정하고 달려들었다 하면 형량이 더 크죠. 이런 거죠. 자기 마음은 진심이다. 근데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청조 같은 애들이 이제 뭐 눈물도 흘리고 뭐 반성도 법문도 쓰고 뭐 진심이라고 뭐 또 하고 막 다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참 웃긴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죠. 범행 이상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간곡히 희망한다고 합니다. 범행 이상이에요. 그럼 범행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행이 뭔지를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범행 이상으로 처벌받지.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수억, 수십억을 뜯어내갖고 그 사람들의 삶을 파탄시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회복은 해줬습니까? 회복도 안 해주고 그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한 거예요. 개소리입니다. 입을 쭉 찢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은 진짜 가족 사기단 아닙니까?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사죄의 뜻을 전한다. 그런데 그 수익은 다 남현이한테 갔다. 응? 남현이한테 받아라 얘기죠. 예? 웃긴 거죠. 예, 참. 절대 이런 사기꾼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뭐 재판 받을 때 눈물 흘리고 뭐 어깨를 들썩이고 뭐 이런 이 개소리입니다. 웃긴 소리 진짜. 절대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잠깐 끊어가야 되겠네요.